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순열까지 살펴봤고요. 곧 이어서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첫 번째는 중복순열입니다.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때 중복을 허락한다는 뜻은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n개에서 뽑았을 때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내용을 r개를 택한다라고 해서 밑에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라고 했지만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 같아요. 알파벳 A, B, C, D가 있는데요. 두 개의 알파벳을 선택해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라고 하면 이 부분이 순열이 됩니다. 그냥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가지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결국에는 4 곱하기 3이 될 것이고, 이를 기호로 굳이 나타내면 4 퍼뮤테이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값은 12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두 개의 알파벳을 중복을 허락해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뽑았습니다. AB, AC, AD, BA, BC, BD, CA, CB, CD, DA, DB, DC 이렇게 12가지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AA, BB, CC 그리고 DD 이렇게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각 A가 먼저 뽑혔을 때 그 다음에 뽑히는 거 네 가지, B 뽑혔을 때 그 다음에 뽑히는 것도 네 가지, 그럼 C와 D도 마찬가지로 각각 네 가지씩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6가지가 되는데요. 이 16가지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호를 쓰는데요.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쓰게 됩니다. 파이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곱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읽는 상황에서는 파이가 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permutation with repetition이라고 붙입니다. repetit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파이랑은 전혀 연관이 안 되죠. 하지만 수학적인 기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이 3.141592와 같은 원주율이 아니라 대문자처럼 생긴 글자 파이를 떠올리셔야 하고, 그 내용이 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 파이 r은 n이 r번 곱해졌다라는 뜻에서 n의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관찰하는 내용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NPR, 즉 N 퍼뮤테이션 R에서 반드시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요. 중복 순열인 경우에는 부호를 논하지 않습니다. 즉 N과 R이 크기를 상관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예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숫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몇 가지인가요? 라고 물었다면 6개 중에 세 자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6 파이 3이 될 것이고, 이는 6의 세제곱, 결국 216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6 퍼뮤테이션 3이 될 것이고, 이는 120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다에 대한 차이가 숫자가 커질수록 굉장히 커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6의 세제곱 그리고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음, 함수에서 중복순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수 중에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x1, x2 이 부분이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두 개의 원소가 같지 않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같지 않다가 되고 이의 역은 두 개의 함수값이 같으면 결국 정의역에 있는 원소도 같다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던 명제의 대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대1 함수를 물어봤을 때는 순열이 되고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중복 순열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를 물었을 때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함수는 중복순열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복순열에 해당하는 이유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맞는 이제 원소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화살표가 있을 텐데 그때는 둘이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역 1과 정의역 2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역에 있는 원소 1에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중심이 5개인 공역에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정의역 4개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5의 4제곱 즉 625라고 하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1대1 함수일 경우의 수는 말씀드린 대로 순열이 되는데 이는 정의역이 같지 않았을 때 함수가 또 같지 않다 이므로 1, 2 같지 않으니까 이때 함수값도 달라야 합니다. 1이 선택이 되었다면 2,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서는 중복 순열이 아닌 순열로 보셔야 하고 식은 5 퍼뮤테이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0까지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을 마무리하고 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뭔가 같은 문자들이 존재하게 됐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롱걸 컨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강한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알기가 있었다면 그냥 나열하면 되겠지만 같은 문자가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 교체를 해도 같기 때문에 결국 그와 관련된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예를 들면 n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묶여있는 하나의 군이 t개가 있고 또 묶여있는 군이 q개가 있고 또 다른 군이 r개가 있고 또 다른 군이 s개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PQRS의 팩토리얼식을 각각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숫자 11, 22, 23 6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일렬로 배열합니다. 일렬로 배열을 하면 일단 앞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6, 그 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만 들어가면 순열이 될 겁니다. 하지만 1이 몇 개? 네, 2개입니다. 2도 3개입니다. 그러면 1과 1이 서로 바뀌어도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2 결국에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는 경우도 같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3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닌
3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2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을 곱한 것 분의 전체 6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60까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참 좋아해요.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석세스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석세스에서 S 중복이 3개가 있고 C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결국 420까지가 도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밑에 분모고요. 이 분모에서 각각 PQRS 이런 것들을 다 묶었을 때 전체 n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음 원순열을 보겠습니다.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나열을 했다면 순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인강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 순열을 직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순열이라는 표현은 일렬로 나열했기 때문에 직순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순열은 우리가 원형으로 배열한 거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은 배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왼쪽으로 90도를 돌렸을 때 A, B, C, D. 그 다음에 한 번 더 90도를 돌렸을 때 A, B, C, D.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한 번 90도를 돌렸을 때 A, B, C, D. 이 내용은 원탁을 돌린 것과 같은 의미로서 이 네 개는 모두 같은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팁이 뭐냐면 이 네 개를 모두 나열합니다.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이 내용을 쓰면 결국 이 A, B, C, D 그리고 뒤에 있는 B, C, D, A 그 뒤에 C, D, A, B 그 뒤에 D, A, B, C 이 네 가지는 모두 상태가 같은 순열로 보고 결국 한 가지로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결국 네 명이 앉혔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묶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이 결론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명이 앉는다면 직순열이었을 때 4 팩토리얼이었을 텐데 이렇게 네묶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3 팩토리얼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밑에 얘는 좀 더 복잡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도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의 임원이 원탁에 앉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요를 물었을 때 일단 원탁으로 배열하는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6-1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됩니다. 중요한 건 회장과 부회장이 반드시 이웃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과 부회장을 어떻게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5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5팀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과 부회장은 같이 앉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5-1의 팩토리얼이 돼서 4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근데 회장과 부회장은 자리를 바꿔도 카운팅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2 팩토리얼을 곱하게 됩니다.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쭉 앉혔다와 부회장, 회장 쭉 앉혔다와 다른 계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서로 곱해줘야 하고 결국 4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48가지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순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합과 이제 조합의 성질, 중복 조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실 텐데 순열 조합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뭐 순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순열, 그리고 원순열까지 의미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와 연관이 될 겁니다. 즉 문해력과 연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이 왜 순열인지, 순열 중에서 왜 원순열이고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조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